다음은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영주 감사본부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안성시 감사본부 담당관 황영주. 그러면 황영주 감사본부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 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2쪽부터 27쪽까지 6건입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안성시의회 의원 위촉 위원회 정비 요청 등 2건을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철저,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등 개정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철저 등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권고 사항 1건으로 납세보호관 제도 적극 운영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부터 4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1년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는 청렴대상 선정 의결을 위해 1회 운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 승인하기 위해 1회 운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20회 운영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와 시민옴부ds만은 각각 해당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2년 7월 말 기준으로는 조례규칙 심의회 9회, 시민옴부ds만은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부서직원 격려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 시책 추진을 위해 19건 305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2년 7월 말 기준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15건 260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공사 사후 관리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106건, 20년도 97건, 21년도에는 100건으로 3년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종결된 소송은 149건, 승소 59건, 소송 취하 50건, 조정 등 15건, 패소 20건입니다. 22년 7월 말 현재는 총 79건이 진행되었으며 종결된 건은 16건으로 그중 승소 5건, 소송 취하 4건, 패소 3건이며 계류 중인 건은 63건입니다.
8쪽부터 17쪽까지 연도별 소속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감사 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외부 감사의 경우 21년도에 감봉 1명, 22년도에 감봉 1명, 불문 경고 2명의 징계 처분이 있었으며 자체 감사의 경우 21년 파면 1명, 견책 1명, 22년 정직 2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4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도에 구축민원 처리 한 건에 대해서 옴부즈만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으로 21년도에 안성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준공 지연을 지적하여 경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1명을 처분하였으며 민원 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 결과입니다. 21년도에는 12 1천만 원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의 성과에 대하여 성과평가 부적정, 지출증빙 서류 미흡, 원천징수 미이행 등 15건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와 163만 4천 원을 회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2년 7월 말 현재 현황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 행사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사회과와 문화예술사업소에 지출 자료 미흡,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원천징수 미이행, 정산 부적정 등 13건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와 274만 원을 회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21년도 원가 분석은 공사 분야 531건, 용역 분야 171건, 물품 211건 등 총 9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심사 557건, 단가 수량 조정 등 356건으로 심사 요청액 1,212억 7,500만 원 대비 1.97%인 21억 8,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22년도 7월 말 기준으로 공사 분야는 283건, 용역 84건, 물품 68건 등 총 43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심사 272건, 단가 수량 조정 등 163건으로 심사 요청액 950억 5,900만 원 대비 2.77%인 26억 3,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3쪽부터 39쪽까지 세부 절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20회 운영하였고 22년도 7월 말 현재 9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으로 21년 12건을 신청받아 인용 4건, 기각 8건으로 처리하였으며 22년 7월 말 기준 6건을 신청받아 인용 5건, 기각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으로 21년 한 건에 대하여 전보 조치 후 정직 처분하였고 22년 한 건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감사본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마을 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를 지금
법무부 소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지역이 지금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에서 보면 이게 매 월마다 마을 변호사 운영 실적을 올려서 보고를 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공도읍, 대덕면, 죽산면, 안성 1동 이렇게 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이것만 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네 군데를 한 거는 이제 그 동네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거점 형태로다가 하는 거고 지역만 여기서 하는 거고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거점으로 그럼 4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는 대덕면과 죽상면은 미운영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 누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덕면하고 죽산면은 이용 현황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건 또는 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마을 변호사 사정으로 미운영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언제 충원이 가능한 건지요? 그 부분은 저희 의회법무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회법무팀장 최희숙입니다. 대덕면과 죽산면에서 그날 운영을 하실 때 변호사님들이 재판이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경우에는 미운영을 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인근 읍면동으로 연결을 해드리든가 저희가 또 고문 변호사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같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을 변호사 외에도 또, 네. 또 변호사분이 따로 또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마을 변호사 네 분은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추천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 고문 변호사님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운영하고 계시고 그분들도 간혹 가다가 사정이 있으셔서 재판 때문에 못 오신 경우에는 저희 시의 법제 협력관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시간 안에 운영을 해주시고요. 보통 3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상담하실 수 있는 인원이 한 6명 정도 제한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법제 협력관님이 시간 맞춰서 또 상담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성시청에 있는 민원실에서 이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그 민원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안에 민원실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안성에는 지금 마을 세무사하고 마을 변호사 요 2가지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을 세무사는 리플렛이 이렇게 한 장짜리 A4 용지라도 연락처하고 이게 돼 있는 게 구비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 있는 마을 변호사 건은 자료가 안 보이고 입간판은 있지만 그거는 어떤 취지에 있는 건지에 대한 거지 전화번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제가 여기에 받아보니까 지금 뭐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해서 올해는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네요. 그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00만 원으로 하시는데 입간판하고 손소독 티슈 제작해서 이제는 배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홍보 방법이 이게 서면으로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뭐 SNS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포스터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다가가는 행정으로 시작을 이미 했다면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물론 이게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생계를 하시기 때문에 3시에서 5시를 내서 온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가
시간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열어놓고 가능성을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의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요 홍보 방법하고 운영 시간을 좀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그렇게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대덕면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사실 안성 3동이 굉장히 큰 지역구거든요. 인구도 많이 있고 그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더 의견을 드리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촉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시민 옴부즈만이 지금 안성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시민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고충 민원을 이제 그 고충 민원을 저희한테 그 시민 옴부즈만에 요청을 하면 그 시민 옴부즈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해결한다든지 또 시에 뭐 권고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민 옴부즈만에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문의를 드리고 민원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조금 홍보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딱히 저희가 특별히 뭐 홍보를 별도로 이렇게 마을 변호사처럼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행복마을 관리소, 뭐 시민활동 통합 지원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뭐 주민자치협의회 굉장히 많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민생에 가까운 이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풀뿌리 지방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사실은 이 시민 옴부즈만으로도 얼마든지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이 시민 옴부즈만에 하시는 민원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이 민원의 처리 실적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사 법무 담당관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굉장히 서류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바깥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도구는 쓰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이제 우리 행정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긴 한데 감사법무 담당관실에서도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성 공도에 쌍용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이 건설 쌍용 건설에서 이제 건설을 하는데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하도급 업체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착공에서 완공까지 다 된 상태고요. 이 무면허 업체가 이 아파트 5수관부터 시작해서 다 완공까지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안성시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무작정 매일 있을 수 없으니까 용역을 했어요. 이 감리 용역을 했는데 이 3호 기술공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감리를 하게 됐는데 이게 20년도 8월에 계약이 됐거든요. 감리 업체가. 근데 12월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근데 오수관 사업을 1월 30일 날 마무리를 줬어요. 이 무면 업체에서. 네. 그러면 이 감리 용역 준 업체는 안전한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용역을 줬는데 이 회사는 뭐 하고 있던 거죠? 이게 지금 이 대단지 아파트 1696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에 무면허 업체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했다는 게
이게 법적 조치를 조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고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냥 짧게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사 자체가 이제 시흥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면허가 맞지 않는 시공을 한 거는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흥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흥시에서 행정처분토록 했는데 문제는 그 시공사에다가 그 시공사와 계약을 한 시행사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감리가 아직 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공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 예. 12월에 현장 투입이 됐습니다, 감리가. 근데 네. 마무리가 된 거는 1월 30일이고요. 이 2달여 동안은 기간이 있던 거거든요. 아, 이 그래서 기간 이게 예, 어쨌든 예. 감리하고 시행사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저희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법무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발생된 민원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의 조치 미흡 등 사유로 안성시의 개입과 중재가 필요할 경우 적극 행정 차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년여 동안. 근데 이 부분은 이 아무리 담당 부서가 이제 도시개발과라고 해도 저는 감사법무 담당관실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좀 확인을 하셔서 네, 이건 알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지난 그 지방선거 직전에 김보라 시장이 왜 떡을 돌린 사건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본부 담당관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그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 수사나 조사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할 때는 예, 상급기관이나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중복 조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미 이제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좋지 않게 비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공직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사고로 네,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가서 네. 조사를 받고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이제 그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예,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2021년서부터 22년도까지 네. 그 저희가 이제 감사를 뭐 이렇게 우리 감사본부 담당관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건수가 얼마나 좀 됩니까? 총? 건수라고 하면 감사를 한 예. 건수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일단 감사하고 조사하고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감사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제 보통 자체 종합 감사, 그러니까 읍면동 또 직속기관에서 자체 종합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감사, 뭐 취약 분야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특이한 사항이 뭐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가 어떤 제보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또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합친 통계는 지금 제가 숫자를 합쳐놓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세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은 감사의 경우에는 자체 종합 감사가 6번, 특정 감사가 6번, 그래서 이제 12번 이렇게 12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종합 감사 3번 했고 특정 감사를 5번 해서 8번을 현재 했고요. 그리고 조사는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지금은 계산을 제가 안 해놨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여쭤보는 감사를 진행한 건수로 말씀드리는 건데 총? 감사 건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는 12번, 그리고
22년도에는 8번입니다. 8건. 자, 저희 안성시에서 이제 또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패소한 경우도 있죠. 있죠. 예, 예. 지금 그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패소한 걸 별도로 감사를 한 예는 없었고요. 음. 예, 패소 이제 뭐 소송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공무원의 어떤 패소 원인이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해태하였거나 뭐 게을리하였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패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걸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사안이 좀 뭐 논란이 됐었다거나 문제가 됐었거나 민원인한테 큰 피해를 줬거나 이제 이러면은 감사를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선진 문제도 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는 아직은 예, 준비 중이다. 네, 아직은 그걸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네. 패소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항소를 할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걸 보고 나서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 이제 뭐 패소 원인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그 감사 실적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 자체 감사 있고 특정 감사가 있잖아요. 네. 이게 특정 감사는 특정한 사안이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하시는 건가요? 네, 대부분은 저희가 연간 감사 계획 때 예. 미리 계획을 세워놓긴 합니다. 아, 뭐 청렴도 측정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분야에서 자꾸 이제 저희 업무 소홀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제가 연간 감사 계획에 보통은 담습니다. 그 특정 감사의 22년도에 보면 민간 위탁 분야, 민간 경상 보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요런 거는 그 주요한 위법 사항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제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위탁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분야가 그 전에 감사에서 이제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요 부분은 좀 감사를 해서 그 공무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도 좀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공공재정 환수 제도도 있고 그래서 좀 감사도 감사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자는 차원에서 이제 착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 민간에서 특히 이런 그 공공 비용 처리 같은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긴 할 텐데 네. 여기 그렇게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구비 서류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다 보시는 건가요? 네, 증빙 서류들이 제대로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거죠. 또 그- 지출 뭐 절차가 적정했는지 필요한 곳에 썼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공식적인 계좌로 지출이 됐는지 이런 네, 것까지 다 그렇죠. 예. 보시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민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뭐 회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시정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말 이 민간 부분은 또 그 건드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못지않게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네, 좀 이걸 특정 감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가 민간 보조금 평가 결과 이런 것도 다 봤는데요. 네.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좀 네. 보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연초에는 교육도 좀 하고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통 의원님. 네.
네, 정통근 의원입니다. 질문을 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전 세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조금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옴부즈만 네. 그 위촉위원 구성이에요. 네. 거기 보면 위촉위원 구성인데요. 학계에서 이제 한 분 이렇게 그 구성 요인을 보면 학계, 그럼 보면 판사, 검사, 변호인 해서 법조계,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그러면 공무직 그 행정 업무를 보신 분,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분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그 가야환경 쪽에 계신 분이 들어와 계세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저기 몇 번에 속할까요? 5번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과 경험이 많은 쪽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저기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변리사 여기 없더라고 해당 사항이. 환경하신 이 가야 환경이면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데 그분이 들어가셨을까요?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틀립니다. 지금 5번에 해당이 돼야 될 부분밖에 지금 제가 계속 이거를 어제부터 계속 살펴보고 왔는데요. 해당이 그냥 5번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이제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여기에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럼 누가 추천을 사회단체에서 하셨다는 걸까 해서 예. 이거는 제가 이대규 조사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촉 당시에 사회단체 추천을 받았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 조사팀장. 예, 그 조사팀장 이대규입니다. 그 정토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그 해당 분야에 이제 그 속하지 않는 것도 저희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 그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그 이 위원들을 뽑을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재공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청자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공고를 몇 번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조례상 그 시민 옴부즈만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고 해당 그 5가지 내역에 지금 없는 것도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예. 위원으로서의 예. 여건에 자격 여건에 맞지 않는 거 맞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아까 이렇게 위원을 위촉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시청 게시판에 등록해 놓는 게 거의 답니다. 소통협치관 보면요. 신문 광고 많이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신문이나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 주시고 하면 이거 시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변호사분들도 여기 지금 법조계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법조계분이. 그럼 법조계분이 계셔야 가서 옴부즈만에 가서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습니다라고 아니면 행정에 밝은 전직 공무원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무료 법률도 있지만 이런 이제 그 인허가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지금 옴부즈만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서 속이 시원해지지 않으니까 찾지 않는 겁니다. 이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그 활용도가 높아져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니까 10인 이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인 분들이 좀 계셔서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네. 변호사한테 가기
이전이죠. 변호사분들한테는 이미 소송이 됐을 거나 되려고 할 때 상담을 받는 거고, 이거는 인허가 부분부터 생활에 우리가 불편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다면, 그리고 또 옴부ds만이 사실은 신고의 창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럼 거기서 가서 나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상담해주고 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네. 위원 위촉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여성가 겁니다. 안성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점을 여기다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당선인 신분에서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좀 행사가 그 교육 행사였는데요. 제가 네. 볼 때는 좀 교육 행사 같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다 열어봤습니다. 이 단체 걸 열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정말 경미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지적해 놓으셨더라고요. 강사료가 강사 한 분 강사료가 과하게 지금 여기는 보면은 그냥 뭐 소득세 강사료에 뭐 이렇게 떼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500명이 왔어요. 500명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늘 벼랑간에 급한 집안일도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서 497명이나 495명만 참석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500명이 한 명도 빠진 분이 없이 다 오셨어요. 네. 그리고 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면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가세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야죠. 어떻게 5만 원짜리 상품권이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이 싸그리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값이 보통 7,000원 뭐 얼마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교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00명 참석한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좀 덜 올 거 생각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쓰려고 맘먹으면 약간 덜합니다. 조금 준비를 덜 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제가 저기 책자를 몇 년치를 다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그 책자값이 어떻게 이렇게 측정이 높이 되어 있는지 해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 역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보다 좀 세심하게 얘기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소에서 한 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들어간 이 비용 역시도 이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좀 잘 살펴봤는데요. 혹시 저희가 행사나 교육 때 쓸 수 있는 네. 식대 기준점이 좀 있습니까? 저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감사본부 담당관님이 연초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식대는 얼마 이상 저기 쓰지 말고 얼마 이상이 되면은 비교 견적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다음에 뭐 그 어디죠? 출장비? 이제 출장 갔을 때 출장여비 그건 얼마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교육시키는? 예. 식대가 혹시 얼마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식대하고 같이 해서 8,000원 정도 이제 급양비에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식대는 좀 현실적이지 않기는 한데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조금 교부 조건에 그 이제 급양비를 조건으로다가 하는지는 이제 그 단체 그 사업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식대는 저희도 8,000원으로 계산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식대가 15,000원 이상 뭐 25,000원, 3만 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과한 걸까요? 네, 이제 그 규정이 그런데 이제 좀 사실 딜레마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키라는 규정입니까? 예, 지키지 네. 말라는 규정입니까? 그렇다는 당연히 규정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인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환수를 당할 때
식대가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재료를 사다가 교육을 갔을 때 그 이제 벼랑간에 이제 그 공사 때문에 그 연수원 공사 때문에 이제 그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하게 돼가지고 급하게 밥을 해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갔어요. 예? 그래서 1인당 5,000원을 잡았습니다. 5,000원. 그래서 250, 10만 원 한 끼에. 그래서 점심, 저녁, 아침 이렇게 세 끼, 3끼 식사를 해서 20명을 30만 원 잡았습니다. 요 금액 그대로 환수당했습니다. 5,000원 잡은 걸 말하자면 식당에 가서 먹지 않았고 그 사람이 와서 밥 해주신 분 그 수고비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를 다 가져가 갖고 그래서 그분한테 입금시킨 무통장 입금표가 있어도 환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감사본부 담당관실에서 이번에 1억 이상 올년도 1억 이상의 안성시 민간 위탁 사무 중 7개 부서 10개 민간 수탁 사무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이 감사를 실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비지정 후원금으로 타 기관 후원금 등 총 16건 213만 3,620원을 부적정 지출하였고 여기에 세출 예상 과목을 준수하지 않고 총 22건 자 163만 750원을 부적합하게 지출 비지정 후원금 및 자부담으로 센터장 개인 차량입니다. 개인 차량 12건 58만 원 주유를 지출품이 문서 없이 지출했다라고 감사를 한 결과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하신 거는요. 주의, 처분 및 향후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번부터 총 보면요. 29번까지 있습니다. 29건이에요. 총. 그런데 동부 무한돌봄 바자의 수익금입니다. 비지정 후원금인데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자의 수익금 일부 5건 33만 원을 자부담 통장으로 넣어서 지출하였습니다. 무한돌봄 센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 보고에 후원금 수입을요.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기부금 영수증 100%짜리 끊어주고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관련에 따른 업무 추진 및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일부러 다 할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같은 단체 거는 하나씩만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같은 흡사한 거는 지금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2019년 폐지된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 적립금주, 자활기업 창업자금 등 2,199만 2,892원을 자활기금 중 중앙자산 키움펀드 조성을 통한 반납을 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하였으며 이제 무슨 까겠죠? 매출금 적립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돈만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안 끄는 그 사례인데요. 요즘 다 전자세금 계산서 끊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 운영에 따른 여기도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저기 부동산 임차 계약 등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사업단 운영에 따른 카페, 창고 등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을 받지 않았고, 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사본을 증빙 서류로 지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이 소홀했습니다. 누락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는 끄는 걸로? 이거 탈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 건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거의 주의, 경고, 금액이 과한데도, 과한 부분이 있는데도
주의 경고가 떴습니다. 그냥 주의하고 경고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라. 다 타이르셨어요. 완전히 내 식구 감싸안기 손방망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전직으로 몸담았던 단체 것도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제대로 집행 자료가 미비하다라고 장애인 복지에 거 여기 여기요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중이라고 해서 여기 써 있습니다. 총 지급된 금액과 여기에 이제 증빙 서류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 미완료에 대한 정산 완료 등 부적정. 이 홈페이지가 마지막 분기에 보통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작게만 만들어도 금액이 과한데 그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이 저희 그 전에 몸담고 있던 사무국장 지인분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업종을 하시는데 거의 금액이 150만 원인가 하는 금액으로 홈페이지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해놓고 나서 이거를 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적이 되면서 예? 어디 거는 지적이 되고 어디 거는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유용, 이용 다 써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행정의 일관성 없는 이 처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똑같은 잣대로 같은 잣대로 같게 조사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까? 과외서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 얘기하겠습니다. 소송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변제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변제금을 발생했으면 그 변제금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내셔서 그 지금 현재 담당자가 지금 온 사람이 무슨 억울하게 다 받을 일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앞에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징계하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발 방지도 될 것이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위에서 시켜서 억지로 인사 불이익 받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하면은 그거는 그 아래 우리 아직 입사한 공무원분들 이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 조치를 처벌을 하고자 하는 처벌이 아닌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저는 감사 법무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번에 그 공사된 모든 거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관내에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리모델링 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네. 예산에 어떤 낭비성 있는 예산들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공사는 정말 다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A라는 제품을 쓰기로 해놓고 B라는 제품을 써서 이 물품 가액 몇 푼을 챙겨 먹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온전치 못하신 이런 분들은 사법적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그냥 주의 주고 경고 주고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뭐 거기 왜 계십니까? 감사 법무 담당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치를 정확히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이 좀 과한 부분들은 우리 사법 쪽에서 철저하게 왜냐하면 감사 법무 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넘겨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네, 맞다고 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꼼꼼하게 살필 것들, 또 좀 세심하게 볼 것들, 또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들, 뭐 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에 좀 더 소신 있고 예, 저희 더 투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지적하신 것들이요. 이게 지금 여기 최종 1억 원 이상 감사 실시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조치 사항이 기본적으로 약간씩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었던 것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네, 정확히 그 상황 내용을 조치 내용을요. 네, 자료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싶고요.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 지원된 보조금 그거는 사업 계획서와 정산서, 결산서, 증빙 자료 다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본부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